어서 오세요. 최런의 책방입니다. 반갑습니다. 덥네요. 무더위에 모두 건강들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작품은 심리적 무더위에 대한 이호철식의 표현 추운 저녁의 무더움을 준비했습니다. 이 작품은 1964년 문학춘추에 발표한 단편인데요. 전후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이호철 선생의 또 다른 전후 소설입니다. 매우 상징적이고 우화적인 작품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4년의 무더움과 다름이 없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독자분들은 어떤 무더움으로 다가오는지 궁금하군요. 추운 저녁의 무더움. 저더러 심심하지 않느냐고 물으십니까? 부관 김대인은 조금 모자란 사람처럼 희죽이 웃었다. 사실 옷사람에게 이런 투에 쓸데없는 질문을 받으면 을의 기분이 좋은 법이다. 젊은 장군은 속사스 바람으로 삐걱거리는 의자를 잔뜩 뒤로 젖히고 책상 위에 두 다리를 얹어놓고 앉아있다가 화다닥 바로 앉으며 다시 물었다. 심심하지 않나? 김대희도 심심하지? 그러니까 이건 자기 편에서 심심하다는 뜻일 것이었다. 이런 경우는 설령 심심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역시 심심하다고 하는 것이 부하로서의 예의일 것이었다. 젊은 장군은 바로 열흘쯤 전에 준장이 되었다. 며칠 동안은 초대다 파티다 서울 대전으로 왔다 갔다 하며 북적거렸는데 사흘 전 부대로 돌아오자 한가해졌다. 그러자 온몸과 사지가 온통 근질근질한 모양이었다. 어쩌녁엔 보초 근무를 막 끝낸 1등병 하나를 덮어놓고 제 지프에 태우고 스스로 운전을 하여 가까운 M 읍내 불고기집으로 나아가서 단둘이 한판 벌인 눈치였다. 1등병은 뜻밖의 횡재여서 장군 앞에서 어쩔 줄을 몰라 했을 것은 뻔하다. 그리고 과연 이 효과는 100%였다. 오늘 부대 안에는 하루 종일 유쾌한 뒷공론이 수물거리고 있었다. 모두가 거수경례를 붙이면서 희죽희죽 웃고들 있었다. 임마! 왜 웃어? 장군이 이렇게 소리를 질러도 한결같이 그들은 별반 무서워하질 않았다. 오후 5시가 지나 있었다. 장군실 밖에 먼 외등에 싸느다란 불이 켜져 있었다. 그 희끄무레한 불빛은 이 근처 초봄의 신선한 공기와 저녁을 그러고 어딘가 쓸쓸함을 느끼게 하였다. 그렇지. 김대희도 심심하지? 네. 장군은 옷걸이에서 웃보를 벗겨 입고 다시 제 의자에 주저앉아 팔깍지를 끼었다. 전쟁이나 또 일어났으면 좋겠군. 어떻게 생각하나, 김대윈? 글쎄요. 글쎄라니, 그런 희미한 대답이 어디 있어? 그러면 그렇고 아니면 아니지. 동감입니다. 왜 동감이야? 정말 굉장히 심심한가 보군.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관 김대인은 또 희죽이 웃으면서 심심하니까요. 누가? 자네가 내가? 장군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장군은 제김에 와하하하고 폭소를 터뜨리고 있었다. 그 대답 걸작이야. 맞았어. 하고는 곧 이어서 아무렴 전쟁이라도 일어나야지. 군인이 이렇게 심심하다니 말이 되나? 전쟁이 일어나야 한단 말이야. 군사혁명은 한 번으로 족한 것이고 두 번 다시 할 미친 자식은 없을 것이고. 안 그래? 김대인 어떻게 생각하나? 동감입니다. 왜? 그렇게 따져 물으시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장군은 또 와하하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자기의 웃음이 남자답게 호탕하고 독특하다는 것을 항상 의식하고 있는 사람의 그런 웃음이었다. 이렇게 오랫동안의 훈련 속에서 터득된 웃음은 어딘가 위작적이고 비린내가 나게 마련이었다. 장군은 또 벌떡 일어섰다. 좋아, 한 바퀴 도세. 김대희가 운전대를 잡자 무슨 생각이 났는지 장군이 또 부른다. 김대희! 네.
조금 내려와. 김대인 운전대에서 내려왔다. 느닷없이 장군은 소리를 질렀다. 차렷! 김대인 깜짝 놀라 차렷 자세를 취하였다. 쉬엇! 김대인 다시 쉬엇 자세를 취하였다. 차렷! 김대인 차렷 자세를 취하였다. 이럴테면 심심한 김에 장난인 셈이었지만 명령에 쫓지 않을 수는 없었다. 쉬어! 차렷! 쉬어! 차렷! 쉬어! 몇 번 이렇게 거듭하는 사이 저만큼 부대원들이 모여서서 이 편을 구경하고 있었다. 무슨 기합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보았다. 비로소 장군은 싱긋이 웃고 김대희의 어깨를 툭툭 쳤다. 됐어. 김대인 역시 좋은 군인이야. 하고는 곧이어 부대원 전원 집합시켜! 명령이 내려졌다. 부대는 온통 발칵 뒤집어졌다. 중무장을 하고 곧 집합을 하였다. 비상연습인 셈이었다. 각 대대별로 쭉 늘어선 부대원 앞에 서자 장군은 소리를 질렀다. 제군들은 항상 사기를 유지해야 한다. 촌시라도 회의에 있어서는 안 된다. 오늘의 집합 성적은 만점. 제군들은 역시 촌시도 회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다. 해산. 시원시원한 일갈이었다. 부대원들은 질서정연하게 막사로 돌아갔다. 장군은 어느새 고불통 담배를 물고 있었다. 김대희. 김대위는 곁으로 갔다. 장군은 은근히 웃으면서 한 바퀴 도세. 어딜 말씀입니까? 어디든지 가까운 M읍이나 한 바퀴 돌지. 민정을 살펴볼 겸 해서. 운전대에 앉은 김대인 조마조마하였다. 무슨 명령이 또 내려질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장군은 역전의 용사로 이름이 나 있었다. 어딘가 경박하고 경솔해 보이는데 일선 전투에서 어떻게 혁혁한 공훈을 세울 수 있었는지 잘 짐작이 되지 않았다. 심한 전투 속에서는 침착하게 가라앉고 말투도 퍽 육중하고 말수도 극히 적었다는 얘기였다. 민정시찰 같은 일은 도시 그에게 어울리지 않았다. 가까이 모시면서 느낀 일이지만 어딘가 퍽 단순하고 어린애 같은 천진성을 지니고 있는 위인이었다. 김대인 내심 그의 가벼운 듯한 위인을 경멸하고 있었지만 또 어느 구석 귀염성스러운 것도 느끼는 것이었다. 사소한 일에 성미가 급한 사람은 사소한 일에 성이 안 차는 사람일 것이다. 그런 사람은 절박하고 무서운 상황 속에서 여느 사람이 모두 제정신을 잃을 때 냉정하고 침착해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 장군에겐 분명 그런 모서리가 있었다. 김대인 부관으로서 사소한 일에 항상 들볶이는 편이었지만 차라리 장군의 어버이나 된 듯한 기묘한 착각에 빠지는 수도 있었다. 김대인은 7살 먹은 맏아들이 있다. 그리고 집에서는 그 맏아들이 장군이 되고 자기는 그냥 김대희가 된다. 어떻게 그런 장난을 할 생각이 내켰는지는 스스로도 잘 알 수 없지만 7살 먹은 맏아들 앞에서 곧잘 차렷 자세를 취하는 것이다. 집에 들어가면 맏아들은 장난감 식도를 차고 기다리고 있다가 차렷 소리를 지르는 것이다. 시여! 차렷! 시여! 7살 먹은 맏아들 앞에서도 명령에 조차 자세를 취하면 그대로 엉뚱한 실감이 나는 것이었다. 차라리 그런 풍경을 내다보는 아내가 보기 딱해서 이따금 그만해둬라. 아버지 피곤한데 그 정도로 해둬라. 하고는 깔깔대고 웃는 것이었다. 김대인은 생각한다. 자기 같은 사람은 결국 범상인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평범한 일상을 못 견디는 사람들의 심심풀이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일단 유사시 병적이었던 사람들은 일약 영웅적인 일을 해치울 수 있는 법이라고. 그러나 이렇게 자유하면서도 어느 모로 처량한 마음이 없지 않았다. 장군은 지프를 타고 느릿느릿 가는 것을 싫어한다. 군인은 마차꾼이 아니라고 대뜸 소리를 지르는 것이다. 지프는 속도를 내기 시작하였다. 근 5, 60마일의 속도로 달렸다. M읍으로 향한 펀펀한 들판을 시원하게 달리는 것이었다. 김대희! 네?
전투 시에 가장 용감한 자가 어떤 자인지 알아? 장군은 파이프를 물고 뒤에 질펀이 기대어서 이렇게 물었다. 어제 불고기를 같이 먹은 그런 촌놈이야. 병신 같은 자들이 정작 싸움터에서는 가장 용감하고 집요하지. 그들의 복수심이나 정의는 아주 단순한 것이야. 그리고 그런 것이 가장 무섭거든. 그리고 용감한 지휘관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네, 압니다. 어떤 자야? 장군님 같은 분입니다. 장군은 엇비슷이 김대일 쳐다보면서 씁쓸하게 조금 웃었다. 내가 어때서? 보통 때 장군님처럼 아랫사람을 들볶고 잠시라도 평범한 시간을 감당하지 못하고 발딱발딱 뛰는 신경질적인 점에서 말입니다. 맞았어. 잘 보았어. 김대인 알고 보니까 은큼하군. 하고 장군은 김대위의 어깨를 또 탁 쳤다. 순간 지프가 꾸뚫하고 잠시 늦추었던 속도는 다시 제대로 돌아갔다. 애뭇 거리를 지났다. 별로 이렇다 할 아무 일도 없었다. 마침 도로 포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자갈길이어서 지프가 덜컹덜컹거렸을 뿐이다. 자갈먼지가 뒤로 뽀얗게 일어오르고 길 양쪽엔 금시 해 떨어진 연후에 썰렁한 읍거리의 집들이 널려 있었고 복덕방의 영감들, 흡수룩한 자파상 앞의 아낙네들, 아쭉아쭉 떼꾸기 낀 어린애들. 요컨대 읍거리의 한복판이 휙휙 뒤로 밀려갔을 뿐이다. 한 가지 일이 있었다면 교차로에 섰던 교통순경이 지프 앞에 별판을 보고 좀 멋진 거수경례를 올려붙였다는 일뿐이다. 그것도 자칫하면 못 볼 뻔했다. 그러나 옆에 장군은 놓치지 않고 그 거수경례를 받고 있었다. 김대위, 네, 한 바퀴 더 돌아. 네? 한 바퀴 더 돌란 말이야. 강둑으로 돌아서 오던 길로 읍 한가운데를 다시 한번 돌아. 알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장군은 어느새 온몸을 잔뜩 뒤로 젖히고 고불통만 빨고 있었다. 지프는 다시 편한 들판 쪽으로 나왔다. 초봄의 흙냄새가 물씬하게 풍기고 휘돌아간 강물이 허옇게 뻗어 있었다. 강둑을 따라 내려갔다. 차는 별반 소리도 없이 미끄러지고 뒤로 먼지가 뽀얗게 일었다. 김대위, 네, 모든 사람은 펑퍼짐하게 뻗어 살고 있는데 무한정 발딱발딱 뛰면서 가는 사람들이 있지. 네,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그걸 행복하다고 보나? 행복 여부는 모르지만 유능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압니다. 무엇을 이루거나 무엇을 파괴하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겠지요. 지프는 다시 읍내 거리로 접어들었다. 자갈길이어서 자연 속도가 좀 늦추어지고 덜컹덜컹거렸다. 흰 바탕에 붉은 글씨로 쓴 복덕방 휘장이 바람에 너펄거리고 있었다. 그것은 대다수의 사람들의 산다는 일에 천편일률적인 무더움 같은 것을 느끼게 하였다. 산다는 것은 무더움이다. 태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렇다. 적어도 자기의 경우 그렇다. 김대인 이렇게 생각한다. 북적거리는 사람들 속에 잠겨서 살아간다는 것은 일종의 무더움이다. 피뜩 맏아들이 머리에 떠올랐다. 아빠 차렷! 자긴 차렷자세를 취한다. 아빠 쉬어! 자긴 쉬엇자세를 취한다. 차렷 쉬엇 차렷 쉬엇. 아내가 내다보고 가볍게 핀잔을 한다. 그만해 둬라. 아빠가 피곤하다. 그리고 깔깔 웃는다. 산다는 것은 무더움이다. 아내가 옷을 벗겨준다. 적당한 남편다운 위엄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당한 위작적인 표정을 유지해야 한다. 세수물을 떠놓는다. 세수를 한다. 달이 떠 있기도 하고 달이 안 떠 있기도 한다. 그런 것은 아무렇든 무방하다. 아낸 살아간다는 일에 그 무더운 얘기만 한다. 피곤하다. 그런데 비한다면 이 들판을 달리는 지프 속의 장군의 눈치나 보는 편이 훨씬 신선하다. 북적거리는 교차로에 오자 좀 전에 교통순경이 다시 멋진 거수경례를 올려붙였다. 늑스구레하고 거무접접하게 생겨 있었다. 장군은 다시 소리를 질렀다.
김대희, 네, 한 바퀴 더 돌아. 네? 한 바퀴 더 돌아. 장군은 좀 흥분되어 있는 듯하였다. 김대희는 장군을 흘끗 쳐다보고 웬 영문일까 생각하였다. 그러나 알 수가 없었다. 지프가 다시 들판으로 나아갔다가 같은 길로 돌아서 오자 좀 전에 그 교통순경은 역시 같은 자세로 거수경례를 올려붙였다. 장군은 역시 좀 전처럼 멋지게 그 거수경례를 받았다. 그리고 또 소리를 질렀다. 한 바퀴 더. 비로소 김대희의 입가에 야드러운 미소가 번지었다. 김대희의 웃는 얼굴을 흘끗 쳐다보았다가 장군은 말했다. 김대희,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나? 어? 어떻게 생각하나? 어떻게 생각하나? 얼굴이 시뻘겋게 상기되어 있었다. 김대희도 갑자기 숨이 차왔다. 그러자 웬일일까? 까닭도 없이 왈칵 흥분이 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무엇인가 짓부숴 놓고 싶은 충동 같은 것이 일어올랐다. 정말 하루하루의 그 무더위를 더 이상 못 견디겠다는 생각이 왈칵 밀려왔다. 장군은 어느새 땀을 흘리고 있었다. 김대희도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렸다. 지프는 금시 곤두박질을 칠 것처럼 근 70마일의 속도로 달렸다. 뚝길을 내려가는 지프는 흡사 그렇게 어느 구경의 영역을 향해서 돌진해 가는 것처럼 보였다. 지프도 차츰 열을 띠기 시작하였다. 땅거미가 지고 헤드라이트를 켠 지프는 차츰 생명이 전염되어 생명체가 되어갔다. 지프 자체의 논리로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속에서 엉뚱하게 일체감이 되어 있는 장군과 김대희의 논리를 쫓아 달리고 있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 상태를 그냥 유지하고 싶었다. 깜장빛 지프의 강렬한 열 때문이었을까? 읍거리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복덕방 영감들은 우르르 일어서서 길가로 나와 구경을 하고 아쭉아쭉 때가 묻은 소년들도 장난을 멈추고 활활 타면서 달려오는 지프를 바라보았다. 자파상 주인과 손님들도 시장 바구니를 들고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같은 속도로 지프는 돌진해 왔다. 좀 전의 교통순경도 무엇인가 전염된 것일까? 어리둥절한 속에서도 숙연한 표정으로 거수경례를 올려붙였다. 한 바퀴 더. 장군은 또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 어느새 쥐봉을 잡고 철철 땀을 흘리고 있었다. 어두워지기 시작하였다. 지프는 다시 돌아 교차로에 접어들었다. 교통순경은 역시 같은 사람이었고 역시 똑같이 거수경례를 올려붙였다. 비로소 장군이 소리를 질렀다. 세워. 지프는 쇳소리를 지르며 멎었다. 그리고 싸늘한 정적이 밀려왔다. 대다수의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육중한 무더위가 왈칵 밀려들어왔다. 장군은 그 교통순경에게 다가갔다. 교통순경은 다시 거수경례를 올려붙였다. 자네 몇 살인가? 38입니다. 교통순경은 차렷자세를 취하고 말하였다. 관등성명을 대봐. 관등성명을 대보란 말이야. 관등성명 모르나? 비로소 순경은 어물어물 간략해서 소속 서장 이름과 자기의 이름을 대었다. 내무부 장관에서부터 내려와야지. 교통순경은 얼핏 내무부 장관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러고는 치안국장으로부터 내리엮었다. 집은 어디야? 김대희가 그 집 주소를 적었다. 물론 장군의 분부였다. 김대희는 이마에 땀을 닦아내고 있었다. 둘은 다시 지프에 올라탔다. 돌아가실까요? 그 주소로 찾아가. 가만히 있자. 어디 푸죽간 같은 곳부터 들르자. 지프는 이미 그 둔한 쇳덩어리로 돌아와 있었다. 김대인 또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아내었다. 근처 푸죽간으로 가서 쇠고기 2근을 사고 과자점에 들러 과자 몇 봉지를 샀다. 지프는 서서히 그 순경이 적어준 주소를 향해 갔다. 온폭 주저앉은 판잣집에서 촌부인이 나오고 있었다. 40도 채 안 되었을 텐데 펑 늙어 보이고 불결해 보이는 부인이었다.
순경 이름을 대고 대기냐니까 고개를 끄덕이고는 웬일인데요? 무슨 사고라도 저질렀나요? 하고 물었다. 김대인 장군 쪽을 가리키며 저분은 무슨 준장인데 대개 주인이 모범적인 순경이어서 치아를 하러 왔노라고 하였다. 부인은 어리둥절해서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듣는 눈치였고 도리어 시끄러워하는 눈치가 역력했다. 장군이 나서면서 벅 어색한 투로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대개 주인은 훌륭한 분이십니다. 도시 이런 일에 어울리지 않고 국민학교 아동처럼 풋되게 보였다. 김대인 손으로 입을 막으며 웃음을 참았다. 훌륭한 분을 남편으로 모셨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을 모시게 돼서 축하드리러 왔습니다. 여전히 장군은 꾸부정하게 서서 이렇게 거듭내고는 별반 이렇다 할 반응이 없는 데서 화가 났는지 김대희, 하고 험하게 불렀다. 그거 가져와야지. 장군은 손에 쥐봉을 들어 지프를 가리켰다. 김대희가 사가지고 간 쇠고기와 과자 봉지를 장군에게 내밀었다. 장군은 그것을 받아들고 또 안악내에게 물었다. 자제분은 몇이나 됩니까? 자그만치 6이에요. 행복하시겠습니다. 자제분도 많이 두어서 여간 행복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을 남편으로 모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거듭거듭 내이면서 꾸벅꾸벅 절을 하고 있었다. 안악낸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백치처럼 웃었다 말았다 하며 그것을 받았다. 지프에 올라탄 장군은 눈에 띄게 불쾌해져 있었다. 한참 만에 큰 길 어귀로 나왔을 때 장군은 역시 고불통을 물고 앉아 있었다. 장군님, 좋은 일 하셨습니다. 모두 감격해서 눈물들을 흘리고 있군요. 과자 봉지를 헤쳐놓고 온 가족이 모여들어서 울고들 있어요. 정말 훌륭한 장군님도 계시다고. 장군이 소리를 질렀다. 됐어! 들어가자! 그날 밤 늦게 들어온 그 교통순경은 자초지종을 다 듣고 퉁명하게 한마디 던졌다. 그 자식 싱거운 자식이로군.